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진짜 야당 젊은 도지사 통합진보당 기호 3번 이성수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평생을 빨갱이로 몰렸어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키기 위해 싸웠기에 호남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중동의 좌파 정권이라는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않은 무능하고 거짓된 박근혜 정권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 신세가 되어버린 관제 야당 청와대 이중대 새정치연합의 전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켜나가는 정당,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정치, 진짜 야당은 통합진보당입니다. 전남에서부터 야당을 교체해야 정권교체도 가능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가 노동자, 농민, 어민, 자영업자가 잘 살고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될 새로운 전라남도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농민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80kg 쌀 소득 23만 원을 보장하고 주요 농수산물 기초가격, 최저가격을 보장해서 농민들을 살리겠습니다. 한우 기반이 더 무너지기 전에 중소축산농을 지원해서 한우 기반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둘째로 생산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수국가산단특별법과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여 산업 현장에서 대림 폭발 사고나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년 평균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에게 휴직 시에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수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바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코스트코 입점을 막아내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이순신 대교 개통 그리고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여수 순천 광양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광양만권이 통합된다면 서울시의 3배 그리고 제주도보다 넓은 우리나라 최대의 면적의 도농복합형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양만권 통합은 이에 걸맞는 복합행정이 가능해야 하고 공무원을 증원해서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선출권 보장과 지방자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의 통합이 전제 조건이어야 합니다. 통합의 과정은 철저히 지역 주민이 주인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당 기초단체장과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10년도에 우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아이스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질문을 하시는 이낙연 후보께서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고통에 있을 때 본인은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함께 비를 맞아왔던 사람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함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을 때도 검찰들이 하이스코 비정규직,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로 검찰이 조사를 받을 때도 검찰들도 자기들도 이런 조사는 하기 싫다. 그리고 제가 다 집행유예로 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검찰이 과도하게 제기했다고 하는 것이 법원 판결에서도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반성합니다. 얼마 전에 KBS 젊은 기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언론 행태를 반성하며 쓴 공개적인 반성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청산해야 될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일의 잔재,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독재의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고향의 부모 형제를 총칼로 학살한 살인마 전두환을 찬양하고 그 아래에서 승승장구한 독재의 부역자 이낙연 후보께서 과연 전남도민의 얼굴이 되실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호남정신을 계승한다는 새정치연합이 이런 분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어떻게 호남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저는 평기자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출세라고 본다 그러면 도대체 보통의 근로자들을 전부 출세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이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을 구하지 않았다고 살인자라고 이렇게 살인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은 그 총체적인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되는 것은 여기는 전남 도지사의 행정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치하기로 하고. 이중효 후보님은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집권당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였고 관건선거였습니다. 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중효 후보님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좋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성수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가정용 물, 전기, 가스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던데요. 재원재달 방안 중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및 누진을 함께 작용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우리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보편적 복지로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 전기, 가스를 빈곤층에서부터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세모녀의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기는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에는 일반 가정용이나 주택용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에 들어가는 이 전기요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테면 5조 원에서 8조 원의 세수가 거쳐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용 물,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게다가 누진까지 적용하면 돈의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지금 있는 기업들까지 당장 다른 시도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기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역 경기가 돌아가려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농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올려주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는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있는 기업들 속에서도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군다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간병비까지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다 공약을 파기했고 어르신들에 대한 약속을 배신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의 정형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건의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약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 공약과 일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챙겨야 할 사안들이고 또 그 복지는 실현 가능한 복지부터 저는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 하나만 전남도에 있는 노인분들을 제가 잘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수 후보 반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부터 약속을 안 지키시는데 어떻게 도지사 후보 약속을 지키겠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교체된 정부와 기관 인사들을 보니까 해수부 장관에서부터 전원 다 일색으로 영남 편중 인사입니다. 호남을 철저히 차별하고 소외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서도 호남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하실 그런 안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 정신 같은 기본적 자질이 필수입니다. 도지사 스스로가 준법하지 않는데 어떻게 준법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보법, 집시법 위반은 사실상 문제라고 치더라도 최근 5년간 집단 흉기 등
상해한 재를 총계 등으로 인한 폭력 행위만도 7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7년부터 특수공무 방해 집행 및 치상만도 5건입니다. 양옆에 계신 두 후보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두 분 스스로 우리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도 자료 공보집에 보면 무지막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법원에서도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가 다 집행유예 선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내용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자체도 저희들이 더 이상 이런 사건을 맡기 싫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두 후보께서 새로운 전남 도정을 이끄시겠다고 나오셨는데 과연 사회적 약자들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태들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실하게 땀 흘리는 노동자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해왔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문제고 앞으로도 이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생산액이 적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수 국가산단만 하더라도 한 해 100조 원의 매출을 이루고 있고 포스코도 70조 원의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지방세로는 얼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정책을 세수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남도의 재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의 일자리 또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도지사들이 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께서 우리 서민, 농민, 노동자들을 위한 재정을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박준영 지사는 투기 자본가들한테 1조 원을 그냥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는데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런 재정을 문제시하는가.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전남에서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왜 고향을 떠났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전남에서 농사짓기 좋다. 농사짓면 살만하다. 전남에서 직장 다니고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면 권리를 제대로 찾고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전남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전남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인구 유입 정책이기도 하고 실제로 산후조리를 포함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이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지사는 정책 위반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지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얼마든지 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전남도 예산과 또 기초단체 예산을 합산해가지고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천부인권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지금 여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수 기중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부당 해고되고 또 직장 폐쇄가 돼서 30명이 지금 길 밖으로 내쫓겨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의 제반 노동 조건,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수 산단이나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로 신분이나 임금에서 이런 권리와 이익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원만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생활비를 포함해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으로는 지금 여수 지역에 우리 기중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직장 폐쇄로 부당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중기 노동자들의 해고가 빨리 풀려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도지사 후보, 예비 후보 자격으로 양 후보님들한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만 두 후보께서는 불참하셨고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는 참석 유무조차 알리지 않고 불참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전남 도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을 하시고 계시던 세 분들에게 저희가 정식 공문을 다 보내서 그래서 참석하도록 요청드렸고 그리고 어떤 분들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분들도 참석 유무조차 알리지 않고 불참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통합진보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제는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께서 한 가지 빠뜨리신 게 있는데 우리 버스 운전을 하는 버스 노동자들이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안정화가 돼야 그래야 시골 부모님들에게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고용도 안정이 돼서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기초단체에서 버스 회사들에게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기초단체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런데 지역 토호들로 연계된 이 버스 회사들이 실제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옳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유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쌀 변동 직불금 목표 가격이 80kg 한 가마당 17만 83원으로 정해진 것이 2005년의 일입니다. 근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정부 통계로도 물가는 27%가 올랐지만 쌀 목표 가격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농식품부 위원장으로서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신지 말씀해 주시고 쌀값 목표 가격 21만 7천 원을 입법 발의 김선동 의원이 포함돼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입법 발의에 이낙연 의원은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21만 7천 원의 이 쌀 목표 가격을 고수하지 못하고 당론을 19만 5,900원으로 양보안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쌀 목표 가격이 18만 8천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쌀 목표 가격을 떨어뜨린 주범이 민주당, 지금 다시 말해 새정치연합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쌀값을 올렸다고 프랑카드를 걸고 다니는지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전남 농민에게 새정치연합이 속고 대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벼 경영안정비를 박준영 지사가 삭감하려고 했을 때 도당 위원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 자신의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당에 이석기 의원을 내라는 조작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정치 공안 탄압을 하고도 우리 민주화의 성지인 전남에서 표를 달라고 하실 수 있는지 양심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께서 후보로 결정되신 것도 곧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멀쩡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드는 나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내라는 조작을 해서 만드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사건은 조작이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 속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공안 통치, 독재 정치가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농촌과 도시의 우리 서민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살려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빨리 실행이 돼야 되고 그 지역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빨리 제정되고 통과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농촌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기업을 유치한다고 헛심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이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 공공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웨덴을 복지국가라고 다 칭찬하고 그걸 따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데 있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이미 작년 2013년 여수 국가산단 대림 폭발 사고를 통해서 대림 참사 대책을 구성하고 산단 내의 안전을 제대로 확립할 것에 대해서 여러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1년여가 넘는 활동 기간 과정에서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돈보다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이것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여수 국가산단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김선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수 국가산단 특별법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동시에 제정해서 그렇게 될 때만이 산단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한들 우리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땀 흘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야 될 곳도 이곳이고 죽어서 묻힐 곳도 우리나라입니다.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언제 나라 걱정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 막막한 시대에서 정권을 2번이나 내주는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고 김대중 대통령을 선거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선거혁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라남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라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기호 3번 이성수를 도지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통합진보당 이성수가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